안녕하세요. 바이사랑입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파이코인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뭐 미래에 어떻게 될 건지 아니면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1세대 코인이라고 하죠. 뭐 이더리움 2세대, 3세대로 파이코인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3세대로 시작을 하더라도 3.5, 4세대로 업그레이드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일단은 이 코인이라는 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앙집권, 그러니까 탈중앙화라고 그러죠. 예. 은행으로 중앙화되어 있는 그런 정보가 아니라 탈중앙화. 은행을 거치지 않고 그냥 개인 간 거래를 하는 거예요. 개인 간 거래. 지갑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 이제 누군가는 A하고 B하고 거래를 한다 치면은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뭐 1000코인을 줬다고 쳐요. 1000코인을 보냈어요. 근데 1000코인을 보냈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 둘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예전에는 중간에서 은행에서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1000코인을 보냈다라는 부분을 뭐 증명을 해줬다라고 하면 은행이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증명해줄 사람이 없죠. 그거를 노드가 하는 거예요. 노드. 여러 컴퓨터의 노드가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1000코인을 보냈다라는 그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 노드에서. 그러면 네가 언제 보냈느냐라고 하더라도 여기 봐봐라. 이 많은 컴퓨터에 다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보냈다라는 정보가 다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파이코인 같은 경우도 노드가 지금 노드를 운영하려고 지금 대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선정되신 분도 있고 합니다. 이렇듯이 노드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이코인 같은 경우는 3세대로 시작을 해서 3.5, 4세대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은 뭐냐면,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NFT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뭐 가스비를 받아가지고 NFT를 올리는데 이더리움 운영 체계 내에서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속도, 한 건당 한 건씩 처리를 하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나중에 되면 지금 메타버스 세상에서, 온라인 세상에서, 그냥 메타버스라고 하면은 조금 뭐 너무 거창하고 뭐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그냥 지금 오프라인이잖아요. 쉽게 생각해서 내가 어디 밥을 먹으러 간다, 오프라인 매장에 간다. 근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그냥 주문만 하면은 밥이 오잖아요. 온라인에서.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지금 코로나 시국이고 해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는데, 온라인 세상에서는 뭐 내 사진, 온라인, 뭐 옛날에 뭐 싸이월드 식으로 해서 싸이월드에 뭐 내 사진이 올라와 있다. 근데 이걸 뭐 카피해가지고 뭐 다른 사람들이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내 거에 대한 소유가 없잖아요. 내 소유. 그래서 NFT라고 하는 거는 온라인 상에 내 소유권이다. 뭐 내 등기부 등본이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건데, NFT를 이제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NFT라는 거 자체가. 왜? 온라인상의 소유권이니까. NFT 상에서, 메타버스 세상에서 뭐 예를 들어서 신발이 있다라고, 내가 디자인한 신발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NFT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뭐 빌딩을 세웠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도 NFT가 있을 것이고, 자전거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NFT가 있을 것이고, 셀 수도 없을 만큼의 NFT가 필요해요. 그냥 내 소유권, 온라인상에 있는 건 다 소유권이 생기게 되니까. 그러면 NFT가 그만큼 많아져야 되는데, 그 소유권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거를 다 이더리움이 저는 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근데 저는 가장 유력한 것이 파이코인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처리 속도, 가장 많이 쓰이는 거 두 가지만 보더라도 파이코인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뭐 하나 하는데, 뭐 사진 하나 내 걸로 인정받는데 NFT 하는데 뭐 3만원, 5만원, 10만원 이렇게 한다고 쳐봐요. 근데 파이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수료가 보다 훨씬 적어요. 수수료도 적고 전송 처리 속도도 빠르고 하면은 나중에는 어떤 걸 이용할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히 빠르고 쉽고 정확하다면 안 쓸 이유가 없죠. 네. 저는 당연히 파이코인이 쓰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꼭 파이코인만 그렇게 되라는 법이 있느냐? 지금 뭐 네이버 페이도 있고 뭐 카카오 페이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파이코인처럼 널리 쓰이지 않겠느냐? 뭐 대기업에서 밀어주고 하면. 제 생각은 좀 틀립니다. 이런 것들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는 그게 탈중앙화가 아니에요. 은행 계좌가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럼 중앙화예요. 이런 것들은 뭐가 문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7억 정도가 계좌가 없는 사람이에요. 전 세계에 27억. 그럼 이 사람들은 계좌가 없으니까 이런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를 쓸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다 쓸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렇게 파이코인처럼 중앙화가 아닌 탈중앙화 코인이 되겠죠. 꼭 그게 파이코인이 아니더라도 탈중앙화가 돼야지만 전 세계적으로 다 쓰일 수가 있습니다. 지갑과 지갑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갑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 계좌에서. 그러니까 은행을 통하지 않고 계좌에서 계좌로 그냥 이체하고 받고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일 수 있는 코인. 지금 현재 파이코인이 그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일 수 있는 코인. 전 세계에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이렇게 NFT도 되고, 그리고 메타버스 세상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그런 코인이 파이코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가치도 올라가고, 그만큼 지금 하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화폐로서의 역할, 그리고 메타버스 세상에서의 사용 가능성, 그리고 NFT에서 사용 가능성, 이런 것들이 다 조합된 코인이 파이코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가치는 올라갈 것입니다. 근데 지금 가끔 가다가 유튜버 이렇게 보면은 너무 조금 터무니없이 가격만 가지고 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떤 물건이든 어떤 뭐 기업이든 간에 가치가 올라가려면 그만큼 효용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죠? 효용성이 바탕이 되고
그게 편리성이 바탕이 되고 널리 사용되는 부분이 있어야지 그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지금 초기부터 가격이 올라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초기에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초기에 분명히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좋은 제품을 만들고 좋은 기업을 만들고 하면 당연히 그 기업의 가치, 그 코인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뭐 가격이 높다?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과정 단계를 다 거쳐서 파이코인이 진짜로 미래에 이렇게 널리 쓰이고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코인이 됐고, 그리고 NFT, 메타버스에서 다 사용될 수 있고, 이더리움보다 훨씬 전송 속도도 빠르고 사용도 편리하고 NFT로 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라고 했을 때 파이코인의 가치가 올라간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진행이 됐을 때 어떨까요? 누구도 무시 못하겠죠. 네, 저는 그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는 장기적으로 1000억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는 입장이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 편파적으로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파이코인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고 메타버스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전혀 현실성 없는 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